29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 29페이지 오늘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나오는데 일단 아보가드로의 수가 중요하죠. 이거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근데 암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험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 그런데 주는 대로 계산을 하시오. 요렇게 주면 요렇게 주고, 요렇게 주면 요렇게 계산하시오.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으면 무조건 1몰만 있습니다. 이거는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모두 다 써먹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올림피아드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예제 이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전부 여기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런 거.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4번. H2O가 비금속만으로 돼 있으니까, H2O가 비금속만으로 돼 있으니까 분자 맞아. 근데 이게 몇 개가, 분자가 요것만큼 있다는 이야기지. 6.02 곱하기 10의 23단계. 그럼 분자가 몇 몰이냐면은 1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H2O 분자가 3.01 곱하기 10의 23성계면은 2분의 1몰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겁니다. 기껏해봤자 계산 문제가 분수로 나와봤자 이런 문제들은 2분의 1몰, 4분의 1몰, 8분의 1몰, 16분의 1몰이 최대입니다. 최소로 낮아지는 거예요. 16분의 1몰. 그렇게 배수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C2H4O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자식이자 실험식이 될 수 있는 물질인데, 여기 만약 분자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분자식, 실험식이 아니라. 분자식이라면 요 분자 1몰에 탄소 원자는 2몰, 수소 원자는 4몰, 산소 원자는 1몰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 중요하다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녀야 되는 거지. 뭐냐면은 어떤 것이든 액체도, 이거는 액체도 써먹을 수 있고 고체도 써먹을 수 있고 기체도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거든. 무조건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그림만 붙이면 됩니다. 그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옛날에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흑연 1몰 질량 얼마지? 얼마냐? 12g이지. 왜냐면 흑연의 화학식은 C. 근데 플로렌 1몰 질량은 얼마지? 이렇게 묻는다. 플로렌은 화학식 C 60이거든. 그러니까 12 곱하기 60이 얼마지? 720.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개념 예제 문제들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자신 있는 사람은 안 풀어봐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몰 공식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놓으면은 상대가 편합니다. 이건 몰수고요. 이건 화학식량이고, 이건 질량입니다. 단지 그램 단위의 질량인 걸 잊지 마시고, 이걸 외워두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라든지 그래서 반드시 좀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걸 모르면 안 되겠지만, 만약 여기가 원자면 세 군데 다 모두 원자에 해당되는
물리량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분자하면은 세 군데 다 모두 분자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반드시 질량은 그램 단위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mg은 몇 g일까요? 10g일까? 1g일까? 1g입니다. 1g.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1kg은 1000g이죠. 1000g.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1kg은 1000g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오려고 몇 페이지지? 32페이지입니다. 후딱 지나가야 됩니다. 후딱. 자,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제발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오로지 기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거 실수해서 보면은 이거는 대학부터 자기가 등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이 되고 기체이기만 하면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부피와 압력과 온도와 몰수 중 세 가지가 동일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동일하다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화투 성격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체 상태에서만 써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럼 화원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이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기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종류를 분만하고 부피 비는 기체 분자의 몰수비와 같다 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게 화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화투는 화투 동그라미 1번은 사실 화투 내용이라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겠지. 0도씨 1기압이 기체에서의 표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체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1몰이 분자가 차지하는 1몰입니다. 1몰. 이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다? 22.4L이다. 오케이. 반드시 이걸 알고 비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중요사항에 박스 쳐야 되네. 이런 거 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요사항에서는 동그라미 3번만 중요합니다. 기체에서만 적용이 된다. 액체나 고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개념 제재 넘기고 페이지 3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질량 백분열입니다. 박스 안에도 적어놨듯이 암기 공식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적혀있지. 무슨 말이냐? 자, C2H4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고리 모양인가요? 사슬 모양인가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알지? 고리 모양이니 사슬 모양이? 고리 모양 아니지? 사슬 모양이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고리 모양인 경우에는 반드시 탄소의 수 N은 3보다 각근을 커져야 됩니다. 근데 탄소 수가 2개뿐이지. 따라서 이건 사슬 모양입니다. 초화금 사슬 모양이면은 어느 쪽에 속하지? 알케인족에 속하나 알켄족에 속하나 알카인족에 속하나? 응? 어느 쪽에 속하지? 이름 한번 불러줘. 뭐야? 알켄족에 속하지? 알켄. C에 N에 H에 En을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물질이지, 그치? 자, 그럼 이 결합각도 몇 도니 이거? 몇 도지? 120도지, 120도. 요것도 120도. 이게 평면구조지. 자, 그럼 요거에서 이 이야기거든. 여기서 탄소 성분은 몇 %냐 이 말이야. 그럼 요 분자량 빨리 구해봐. 분자량을 구해보면 24라는 게 분자량이 나와. 그럼 24가 다 있으면
100% 있다고 볼 건데 이 말이거든. 100% 있다고 볼 건데 거기 탄소는 2개 있으니까 24가 아니구나. 분자량이 얼마지? 28이지 28. 근데 28이 있다면 100%다 있다고 볼 것인데 탄소가 24만 있잖아. 이거 몇 프로로 볼 것이냐 말이지. 그럼 x는 28분의 24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 수소 성분도 28 있으면 100% 있을 텐데 수소는 4만큼 있으니까 그치? 요게 수소는 몇 퍼센테이지인가? 이게 H는 28분의 4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제 첫 번째 수능이 실시됐는데 요거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 아직 시험 문제가 언젠가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28번 문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컵 속에 담긴 물 분자수를 구하는 과정, 그냥 물 분자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골라라 이런 것들이 힘드는 문제야 사실은. 자, 컵 속에 담긴 물의 분자수입니다. 분자수는 곧바로 구해낼 수가 없고요. 분자 몰수를 구해내야 됩니다. 분자 몰수를 구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분자 몰수를 구해내가지고 분자수를 알려면은 아보가드로의 수가 필요하죠. 이 수가 필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아닙니다. 아보가드로의 수가 있어야 이쪽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질량을 측정해서 몰수를 계산해서 분자수를 계산한다. 그러려면은 몰수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분자의 몰수를 알아내기 위한다. 그러면 이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요놈하고 요놈 두 놈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놈이 뭐지? 분자량이잖아. 요거는 뭐지? 분자의 질량이잖아. 분자의 실제 질량이잖아. 근데 여기서 실제 질량을 측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분자량을 알아야 되거든. 분자량은 분자식이 있어야 알아내지. 분자식을 알아야 되고 분자식을 알면 뭐해? 원자량을 알아야지. 화학식량을 알아야지. 원자의 화학식량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분자량 전체를 그냥 분자식 모르면 분자량이라도 딱 알아버리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지. 반드시 필요한 자료. 반드시 필요한 자료니까 분자식을 알면은 뭘 알아야 돼? 원자량을 알아야 되고 물 분자량 바로 알아버려도 되면 물 분자량 알면 물 분자수 필요 없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4번이 답이지 5번이 답 아니야. 이런 게 훨씬 더 어려워. 그 다음에 연습하기 가장 적당한 게 이런 것들이지. 어디 있냐면 32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8차 교육과정 형태인데 32번 문제 보면 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잖아. 피스톤. 여기도 피스톤이 이렇게 있지. 피스톤은 항상 바깥쪽 압력과 안쪽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1기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실험실 압력이. 그럼 여기도 1기압이고 여기도 1기압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실험실 온도가 90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 실험실 온도가 90도시라고. 그러니까 온도도 같다는 이야기지. 온도와 압력이 통제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피비는 기체의 몰수비가 된다 이거지. 기체의 몰수비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우리 0도씨 1기압은 익숙하지만 90도씨 1기압은 이상하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단서 조건을 빨리 이동해봐. 원자량을 딱 줘놔서 단서 조건에 보면. 그리고 9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 부피는 30리터다 이렇게 적을 했다. 15리터밖에 없으니까 0.5몰이 있는 거고. 그치? 2분의 1몰이 있는 거고. 그곳에 또 3분의 1이 있으니까 6분의 1몰이 있는 거죠. 그치? 6분의 1몰이 있는 거다. 그래, 기억이 답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니은이면 뭐 분자량을 물었는데, 아니 분자량 물었으면은 겁내하지 말고 분자량은 공식에 의존해봐. 왜? 공식은 거짓말 안 하거든. 뭐 어려운 뭐 물리 공식 막 바꿔가서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럼 근데 이게 질량이 있잖아. 13g씩 똑같이 넣어놨다고. 13g씩. 이게 통제되고 있다고. 통제. 따라서 분자량의 비는 무슨 비하고 같게 되냐면 몰수의 역수 비하고 같게 된단 말이지. 이게 MA돼. MB는 MB? 1 적어놓고 몰수비가 지금 5대 15니까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비만 넣어주면 되거든. 1대 3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3대 1이네 그지? 그러니까 네 연법 맞지 그지? 그럼 나에서 B의 분자식은 하고 물었다면 나에서 분자식은 그럼 여기 애들 깜짝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 분자는 뭐 해봐. 12, 24 더하기 2 하면 얼마지? 26이지. 그럼 여기서 분자량이 26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자고. 자, 분자량 요거는 어떻게 구하니? MB는 요 부분에 요걸로 구해주잖아. B 거. 그럼 이거 13g이지. 요 몰수 얼마였니? 2분의 1몰이었지. 그럼 얼마니? 26이지, 그지? 그럼 26 같지? 그럼 같다고 해야지 뭐. 그래? 그러면 너네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뭐 31번 문제 한번 풀어봐. 이거 참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31번. 집에 보내줘. 김명수 집에 보내줘. 너는 시계가 거의 뭐 스포츠 그런 뭐 스포츠는 무슨 스포츠라 그러지? 익스트림 스포츠. 자, 몇 번이 답이냐? 응? 여기 나왔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답이 맞춰졌으면은 다행스럽게 실력은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능 기출 문제가 보이죠? 35번 문제예요. 요거는 작년 수능 기출 문제니까 또 풀어봐야겠죠. 풀어보세요.
몇 번이라고? 니는 몇 번 나왔니? 교묘하기 숨는데 내가 다 알아. 네? 교묘하기 숨는데 내 눈이 어떤 눈이다? 동태눈인데. 자, 나머지는 선생님이 답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38번에 2. 쫙 거꾸로 불러갑니다. 38번부터 거꾸로 부릅니다. 38번에 2, 37번에 4, 36번에 2, 35번에 5, 34번에 3, 33번에 5, 32번에 5, 31번은 4번이라고 이야기했고 30번에 3, 29번도 선생님이 그 3번이라고 이야기했죠. 아, 예, 29번은 3번, 28번이 4번, 그죠? 그 다음에 27번에 3번, 27번에 3번, 26번에 3번, 그 다음에 25번에 4번, 25번 있습니까? 네, 다 불러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단원을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단원은 뭐냐? 아니, 좀 넘어가. 조성 확인하는 문제인데, 그냥 딱 체킹해서 암기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금속이죠, 금속. 성분입니다. 따라서 원자도 되고요. 이온도 됩니다. 뭐기만 하면, 금속이기만 하면 불꽃 반응 색으로 합니다. 불꽃 반응 색으로. 근데 이 불꽃 반응 색이 같으면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합니다. 자, 요거 외워야 되고요. 요거 외워야 됩니다. 요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나트륨 또는 나트륨 이온 노란색, 칼륨 또는 칼륨 이온 보라색.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소 분석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소 분석. 연소 분석으로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미지의 화합물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지 모른다고 해볼게요. 이게 뭐로 구성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소 생성물을 해가지고 CO2가 발생되는 거 보면은 이 미지의 화합물은 탄소가 있다는 거고요. H2O가 발생되는 걸 보면 미지의 화합물은 수소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산소 원소가 존재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 CO2,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CO2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안다는 거지? 섞여서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으로 압니다. H2O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지?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가 붉게 변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는 흰색의 무성 황산고리가 푸르게 변하는 것으로 알아냅니다. 더군다나 그 참고 표시 박스 안에 든 거 있죠? 그걸 잠깐 보면 석회서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이 바로 중화 반응입니다. 왜? 이건 염기성 물질이고요. 요거는 산성 기체죠. 산성 물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흰색 앙금이 염으로 발생되고 물도 만들어지면서 열도 같이 발생하는 중화 반응입니다. 이것이 흰색 앙금이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고요. 이렇게 뿌옇게 최대한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무색 투명한 액상 성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투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반응도 산과 염기의 반응입니다. 왜냐고? 요놈이 뭐냐면 이 탄산이 뭐냐면 염기성 물질입니다. 탄산이 염기성 물질이고, 탄산칼슘이 염기성 물질이고, 탄산이 아니라 탄산칼슘이 요 두 개가 뭉쳐지면 이게 바로 탄산이 됩니다. 탄산은 산성 물질이죠. 따라서 이건 산과 염기의 반응입니다. 석회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은 염기성 물질이라고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 39번의 답이 3번이고요. 40번의 답이 2번이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화학식의 결정 이거는 그냥 100% 나온 거야. 이거는 안 해온다. 물리처럼 눈 뜨고 뻔히 당하는 건 아니야. 자동차 2개 나와가지고 뻔히 당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걸 안 해놓고 틀린다. 이거는 정말 틀린다. 그러면 중충대급은 못 간다는 얘기야. 이거 맞춰야 돼. 근데 여기서 거꾸로 공부할게요. 여기서부터 공부할게요. 요거.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부터. 이 염화칼슘의 성질이 물을 흡수하는 거고요. NaOH의 성질이 물을 흡수하고 CO2를 흡수하는 겁니다. 왜 물을 흡수하냐면 이 NaOH는 강한 연기고 강한 연기는 다 이런 특성들을 보입니다. CO2는 왜 흡수를 하냐면 CO2가 산성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그림을 보면 요 2개의 관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염화칼슘이어야 되고요. 항상 수산화 나트륨이 염화칼슘 관이 뒤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물이 흡수가 되는 거고요. 요 CO2가 흡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염화칼슘관은 공기 중에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요 시료가 들어있잖아. 시료가 만일 탄소, 수소, 산소가 이렇게 돼 있다면 시료가 타게 되면은 수증기 H2O 요 시료가 타게 되면 CO2가 나오는데 이때 이 H2O가 시료가 타서 나오는 건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인지 그것이 한꺼번에 여기 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제거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하고 같이 있다고 됐지? 나는 화면상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책에는 보입니다. 이거 산화구리2랑 같이 있다 그랬죠? 산화구리2. 이 산화구리2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산소 공급원입니다. 산소 공급원. 이게 10분해가 되는데 산화구리2가 요놈이거든요. 요게 이제 삼각표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표시지? 삼각표시가? 열에 의해서 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CU 나오고 2분의 1 O2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계속 공급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산소는 얼마? 부피비율은 2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뭐니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걸 통틀어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실험식만 알 수 있지. 혼자식인지는 판단하지 못한다고. 분자량을 주어줘야만 알 수 있다고. 분자량을 주어줘야 알 수 있다고.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 실험식만 알 수 있습니다. 분자식인지 아닌지 판단 못 내린다는 거야. 그럼 예제 문제를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한 문제지만은 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 90g을 지금 줬단 말이야. 90g을. 요게 이제 문제에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줬다고. A는 허지를 하는 거지. 그치? 이게 H2O 질량 변화가 어디 있었니? 요만큼 질량 변화가 있었고 CO2 질량 변화가 요만큼 질량 변화가 있었지. 그럼 첫 번째 H2O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요 분자량을 18 이렇게 해야지. 그지? 요 원자량을 이렇게 줘놨으니 18 중에 수소가 차지하는 게 얼마지? 2를 차지하잖아. 근데 54잖아. 54 중에 수소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 이거지. 수소는 얼마니? 그러니까 수소는 18분의 2 곱하기 54가 되니까 6 54, 6g이 나오지. 그지? 그럼 두 번째 요건 이제 CO2 가지고 와야 되는데 CO2 분자량이 얼마지? 44란 말이야. 44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게 얼마지? 10이지. 그런데 이 CO2가 지금 132가 나왔다는 얘기지. 132가. 그 중에는 또 탄소가 얼마 차지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탄소는 44분의 12 곱하기 132단 말이야. 이거 얼마니 이거?
36g 나오지, 그치? 그래놓고 뭘 해야 되니? 요 6g하고 36g하고 더해보는 거야. 그럼 42g이 되거든. 42g은 92g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요 차이가 나올 거야. 요 차이가 48g이거든. 이건 누구 거니? 탄소 성분 거지, 그지? 이렇게 됐으면 이제 탄소 적고, 수소 적고, 산소 이렇게 적어가지고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몰수를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원자량분의 질량이 이렇게 돼야 돼. 원자량 12, 원자량 이거 16 이렇게 되고, 자, 탄소 원자량이 어디 있니? 여기 원자 질량이 어디 있니? 36 이렇게 있지. 수소는 6이 이렇게 있고, 산소는 48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빨리 간단하게 해줘야 돼. 자, 탄소 요거는 3, HUO3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실험식은 어떻게 되니? 이 실험식은 탄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180이라고 분자량을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분자 빨리 하려면 실험식량을 구해봐야지. 실험식량을 구해보니까 얼마니 이거? 12 더하기 2 더하기 16이니까 30이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요 30이라는 거하고 180이라고 하고 몇 배 뻥튀기면 되는 거야? 6배 뻥튀기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실험식도 6배 뻥튀기는 거야. 실험식도 6배 뻥튀기 되면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라고 하는 분자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깔끔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한 30초 정도에 끊어줬으면 참 좋겠네. 뭐야 웃니? 30초 안에 못 끊니? 못 끊는 사람은 이게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응? 아, 또 속이 시원하네 이거. 아니 뭘 먹으면 바로 나오냐 이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 41번, 42번, 43번 딱 세 문제다. 풀어라.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안녕. 아, 쌩 같다. 아이 참 편하네.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님 말 없어? 그럼 답을 불러드립니다. 41번부터지? 여기 있네. 5번, 4번, 4번. 됐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식량과 양적 관계. 자, 페이지가 49페이지지. 화학식량과 양적 관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개수 맞추기 괄호 2번. 다들 개수 맞추는 방법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개수비가 의미하는 바가 반드시 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개수비가 몰수의 변화비를 의미하고요. 분자수의 변화비를 의미하고 기체인 경우에 한해 부피의 변화비를 의미합니다만 절대로 질량비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질량비와 같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연히 같은 것이지 실제 질량비가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의 기본 법칙 중에 동그라미 1번 질량 보존의 법칙을 모르고는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응 전 총질량하고 반응 후 총질량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반응 전 총질량하고 반응 후 총질량은 항상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법칙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시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나오죠. 이 기체들끼리 반응할 때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기체에만 적용이 되고
고차나 액체는 적용이 되지 않죠. 자,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을 하고 일정한 부피비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지? 아보가드리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평형표 작성하는 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페이지 51페이지에 나오죠. 평형표를 작성하려면 이걸 이제 평형표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개수비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 개수비를 알아내는 것이 쉬운 문제고, 만일 개수비를 줬다 그러면은 절대로 알기 쉽게끔 몰수비를 잘 안 줍니다. 질량비를 줘버리지. 일단 개수비를 찾았다는 전제하에서 첫 번째 주로는 반응 직전의 물리량이 들어갑니다. 반응 직전의 물리량이 들어갑니다. 이게 몰수로 줄 수도 있고요, 질량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몰수로 줬죠. 반응 직전에는 생성물이 없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생성물은 없습니다. 요것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건 변화량입니다. 이 변화량이라는 걸 간단하게 해주면 이 반드시 개수비랑 일치하는, 개수비와 일치하게끔 이 변화량이 꾸며져야 됩니다. 단 몰수비일 때, 단 몰수비가 일때 이 개수비랑 일치하게끔 꾸며져야 됩니다. 질량비인 경우에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개수비랑.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는 이유는 반응물이라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반응물이라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기호가 붙는 이유는 생성물이라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이거 없어져 버리고 0.5몰만 남고 3번이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반응 후 몰수, 반응 후의 물리량을 적는 곳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개수비랑 관련이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개수비랑 관련이 있는 것은 단 몰수비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 개념 예제들 풀이 방법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지금 이걸 풀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지만, 자 페이지 57페이지 44번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드릴게요. 너무나 많이 털려가지고 학생들이 풀어주나 안 풀어주나 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선생님이 탄산 성분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화학 반응이 있게 되면은 무슨 기체가 나온다? CO2 기체가 나온다 그랬죠. CO2 기체입니다. 개수비가 1대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도가니 질량을 측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도가니 질량이 200g이래요. 도가니에 탄산 칼슘을 넣고 250g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CO3가 이렇게 있고, 이건 고체지.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CO.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고체지. 그 다음 CO2. 근데 이건 기체잖니. 자, 반응하기 직전에 요게 50g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요거 빼주면은.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게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사라질 거고, 이건 나타날 거고, 이것도 나타날 거라고. 그랬더니 도가니 전체의 질량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거는 45.6g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이거잖아. 반응 전 총질량이 요거거든. 반응 전 총질량이 50g입니다. 반응 후 총질량이 이거야. 반응 후 총질량도 50g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야.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왜 이렇게 45.6g 밖에 안 남아있냐면은, 여기는 제로고 여기도 제로인데 몇 몰씩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요 기체가 지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기체로. 그러니까 여기 얼마 남은지도 잘 모르겠고
요게 얼마 남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지금 45.6g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체로 날아간 게 지금 얼마냐면은 4.4g이라는 이야기죠. 4.4g은 0.1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산화탄소. 근데 개수비가 1대1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얼마가 반응해서 사라져 줘야 되냐면은 0.1몰이 반응해서 사라져 줘야 됩니다. 왜? 이게 0.1몰이 반응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0.1몰이 반응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0.1몰이 반응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0.1몰에 해당되는 질량을 찾아보면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고 몰수는 0.1이고 자, 요 화학식량을 계산해 보면은 자, 40이고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서 계산해 보면 100이 나옵니다. 이 화학식량 100.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g인 거죠. 10g이 사라졌으니까 40g이 남았습니다. 이건 10g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0g. 또 CaO도 또 얼마입니까? 40 더하기 얼마지? 16이죠. 그지? 56입니다. 56.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플러스 5.6이죠. 플러스 5.6. 그러니까 여기 5.6g이 남는 거고 5.6g이 남는 거고 0.1몰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어? 생성된 X의 질량은 4.4g이 맞습니다. 생성된 산화칼슘의 몰수는 요거 말한 거죠. 생성된 산화칼슘의 몰수는 요거 말합니다. 5.6 5.6g이고 그건 0.1몰이죠. 0.5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해된 탄산칼슘의 몰수는 반응전 몰수의 몇 배다? 분해된 탄산칼슘의 몰수. 분해된 탄산칼슘의 몰수는 0.1몰입니다. 0.1몰. 반응전 몰수. 요거 얼마니? 2분의 1몰이지. 2분의 1몰. 요거는 얼마니? 10분의 1몰이지. 10분의 1몰. 몇 분의 몇이라고 돼 있니? 5분의 1 맞죠? 그죠? 그래서 디귿법 맞게 됩니다. 아, 요런 문제만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겠냐. 자, 여러분들 4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7번 문제. 자꾸 자지 마라. 잠은 나도 온다. 47번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냐? 문제 어렵지. 이거 틀리려면 이런 거 틀려야지 뭐. 다른
데서는 틀리면 곤란하지. 야, 안 들어오잖아. 아이고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한번 보여줄까? 답 찾아봐라. 유치원 문제. 푸른 마을 유치원. 이거 누가 푸냐 이거? 카톡으로 보내줘? 이거 문제 풀어볼래? 색깔다 이거 참 요즘 보기 지겹다 이거지. 이걸 어떻게 하냐?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생간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하는 그 메신저 있지. MSN? 응. 그건 이제 연구해야 된다는 거. 답 나왔어? 응?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 4번입니다. 맞췄어? 네. 약속대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만들어놨 생성된 뭐라고 반응해가지고 자꾸 거꾸로 가는 거야. 만들어놨더니 이 고민하기 시작했지. 고민하다가 뭘 만들어내느냐?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 이 산리실산에다가 뭘 발효시키려냐면 아세트산을 발효 안 시키고 아세트산 두 분자를 뭉쳐서 아세트산 두 분자에서 물을 빼버려.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세트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요게 만들어진대. 이게 무수 아세트산 또는 아세트산 무슨 물이라고 말해. 아세트산 무슨 물. 요걸 사용하는 거야. 요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어떤 거랑 요거랑 반응한다고. 반응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떨어져 이게. 요렇게 한 덩어리 이게 여기가 갈라지는 거야. 선생님 여기가 갈라지면 안 됩니까? 그게 그거잖아.
여기가 갈라지는 거는 여기가 갈라지는 거랑 같이 왜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갈라져가지고 여기서는 원래 여기 H만 떨어지지. 그럼 여기서도 H만 떨어진다고. 여기서도 H만 떨어진다고. 요 H가 떨어져서 여기 붙고 요 놈은 O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CH3 C 이중결합 산소에 O가 이렇게 있는데 빨간 거 어디 갔니? 뭐 찾아보니 이게 눈에 안 보이냐? 여기에 붙어 있는 H가 빨갛게 해볼게요. 여기 붙어 있는 H 빨갛게. 이 H가 어디 가서 붙냐면 여기 가서 붙어버려. 여기 가서 붙어버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COOH가 있고 여기 O가 있는데 O에 달라붙는 거는 뭐가 달라붙냐면 이게 B컴처럼 요놈이 달라붙는다고. C의 이중결합의 산소의 CH3 요게 달라붙는다고. 요게 B컴처럼 요게 아스피린은 만들어지는데 아세틸 사대신산은 만들어지는데 물이 안 만들어지지. 물이 안 만들어지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기껏 만들어봤자 역반응이 일어나서 100개 만들어지면 50개가 저쪽으로 가버리고 50개만 남아있는데 이건 100개 만들어지면 100개 다 있다고. 이거는 따라서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야? 아스피린의 수덕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달라. 수능엔 이거 가지고 안 나와. 이거 가지고 나와. 이거 수능엔 이 반응 가지고 안 나와. 이거 가지고 나온다고. 이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포도가 요게 지금 오른쪽 눈이고 이게 왼쪽 눈이거든요. 포도에서 지금 이게 감지가 돼가지고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시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뇌로 들어가고 있고 왼쪽 눈에 또 포도가 인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좌뇌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B가 여기거든. 여기가 B인데 B를 절단했을 때야. 절단했을 때 좌뇌가 포도를 인식하는지 안 인식하는지 이걸 묻는 문제였다고. 그럼 따라가 보자고. 자, 포도가 오른쪽 눈을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통해서 가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교차되는 신경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서 좌뇌로 일단 전달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이지. 포도가 왼쪽 눈을 통해서도 들어오잖아. 요렇게 시각 정보가 왼쪽 눈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서 이건 교차 신경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렇게 좌뇌 쪽으로 가고 있다고. 오케이. 포도는 좌뇌가 지금 인식하고 있어. 단지 지금 B가 절단됐기 때문에 바나나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 눈을 통해서 시신경 정보가 시신경을 타고 가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절단돼서 여기서 끊어졌어. 그 다음에 이쪽 바나나는 이쪽으로 가서 요 시신경을 따라서 가는 거지. 이렇게 가서 교차된 곳으로 가서 여기서 막혀버리거든. 따라서 바나나에 대한 시 정보는 우뇌에 전달되고 있지 않아. 요걸 찾아낼 수 있겠니?